네, 안녕하세요. 2026년 은광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을 맡은 시대인재 수학 강사 장준영입니다. 우선 이번 시험을 한 줄로 총평을 내면은 킬러 문항의 약세 그리고 부교재 변형을 통한 계산력 문항의 강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 봤던 20개의 문항에 대해서 난이도와 출처를 분석해 보니 20문항 중에서 약 11개의 문항은 흔히 말하는 점수를 주는 기본 문항이었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11번 그리고 서술형 1번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어느 교과서를 펼치던 아니면은 어느 유형서를 펼치던 전부 다 있는 문항이었고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으로 색칠된 문항들이 바로 2등급 변별 문항,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항들이 1등급 변별 문항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 우리 은광여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문항 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죠. 17개의 단답형과 3개의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는 올림푸스 유형편으로 부교재가 바뀌면서 부교재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생각보다 점수를 못 받은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17개의 문항을 빨리 풀어내고 이 3개의 킬러 문항을 누가 더 잘 풀고 정확하게 풀어내냐가 작년의 시험 기조였다면은 올해 중간고사에서는 기본 문항이 절반 정도밖에 주어지지가 않고 이제 10번이나 11번에 해당하는 문항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계산력 문항들로 이런 중상 난이도로 문제가 도배되어 있다 보니까 두 번째 장이었던 첫 번째 문제 10번 문제부터 내가 시간을 잡아먹고 이 시험장에서 흔히 말해서 쫀다 그러죠. 그래버리면 이 뒤쪽에 있는 쉬운 문항들이 몇 개가 포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멘탈이 흔들리면서 나 10번도 못 푸는데 어떡하지? 내가 12번은 풀 수 있을까? 13번은 풀 수 있을까? 하고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예상하는 1등급 커트라인은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높은 85점에서 88점대, 그리고 2등급 커트라인은도 중간고사보다는 좀 높은 63점에서 66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3점만 받아도 66점 받아도 2등급 될 텐데 왜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많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파란색 문항들이 전부 다 어려운 문항이 아니고 내가 각 잡고 시간 재고 풀려고 하면은 풀 수가 있는데 시험장 내에서 이런 중상난도 문항들이 반복돼서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한 문항에서 내가 빨리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문항들을 손도 대지 못하고 마친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가? 당연히 여기에 있는 기본 예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부터 보면은 출처가 부교재, 모의고사, 부교재, 모의고사, 교과서, 부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출처를 찾을 수 없는 외부 문항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교과서랑 부교재 위주로 연습을 하되 여기 맨 끝쪽에 있는 17번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은 우리가 몇 번 연속으로 모의고사에서 변형 문제로 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끝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모의고사까지 학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교재 문항들도 이미 부교재에 있는데 왜 못 풀었나 하면은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조건 변형을 하거나 숫자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교재에 있는 여러 문항 2개 이상 문항이나 3개 이상 문항을 한 문항으로 합쳐내다 보니까 사실 한 문제 속에 2문제 내지 3문제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문제처럼 보이지만 50분 내에 전부 다 완벽하게 풀어내기는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그럼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광여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은광여고 학교별 반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문제를 적중했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번 문항입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게 학교에 출제되는 원본 문항인데 저작권에 의해서 여기 문항은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지만 학생들은 시험지를 다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봤을 때 어떤 문제인지 아실 거예요. 보면은 가족권에서 A, B와 B, C로만 이루어진 문항들이 있었는데 부교재 문항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저희는 이 왼쪽에 있는 기본 문항과 중간에 있는 가족권의 변형, 조건 변형 문항,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표현에 대한 변형 문항도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 페이지에 첫 번째 있던 10번 문항을 봤을 때 이거 봤던 건데 이거 가족권을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0일대일 주의해서 세워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풀이가 잡혀 있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고, 네, 다음 문항으로는 12번 문항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3가지 문제가 한 문제에 융합된 문항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어떤 정팔각형에 있는 점을 택해서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예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이 둔각 삼각형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부교재 문항 및 부교재 변형 문항이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3가지 문항들을 전부 다 연습을 했었고 시험장에서는 이 3개를 동시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3가지에서 계산만 잘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만 잘 해내면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교재를 학습한다는 것은 한 번 풀고 마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발문 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시험 전에 미리 이런 걸 동시에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학교 출제 기조에 맞추어서 대비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적중 문항은 이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에 해당하는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문항이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연습시킨 부교재를 제외한 모의고사 문항도 위의 문제처럼 연습을 시켰었고, 이 문항이 너무 쉬워 보여서 아래쪽에 있는 변형 문항도 연습을 시켰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원본 문제에서 거의 수점만 변형해서 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다른 문제 때문에 시간 내에 풀어내기가 조금 어려웠겠지만, 이 문항을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가나다를 통해서 식을 세우거나 아래쪽에 있는 답까지 구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우리 은광여고 내신 수학시험은 올해 기조를 파악해 보면은 내가 얼만큼 수학을 잘 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시험 치기 전에 얼마나 부교재의 변형 문항이나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봤고, 그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얼만큼 익숙한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아주 천차만별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3개의 적중 문항을 제외한 주요 문항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어려웠을 법한 두 문항입니다. 실제 15번과 16번을 한번 분석 해체해 보니 15번은 부교재 및 교과서의 변형 문항이었고 16번도 부교재 변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선 문제들이랑 비슷하게 부교재 변형인데 왜 굳이 주요 문항 1등급 뱀블로 생각했나 라고 물어보시면, 다른 문항과는 좀 다르게 왼쪽에 있는 15번 문제는 순열 그리고 조합을 융합한 이웃하여라는 쉬운 조건과 키가 더 작은 학생을 순서대로라는 조건을 융합해서 우리가 둘 다 풀어본 개념이었지만 두 개를 동시에 물어봤을 때는 학생들이 한 번도 그런 케이스 분류를 경험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맞닥뜨린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16번 순열과 조합 그리고 행렬 단원을 융합한 것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발문이 긴데, 앞쪽에 있는 i번째 카드에 적힌 수, 그 다음에 카드에 적힌 수가 점점 커진다, 그 다음에 그 성분을 우리가 행렬의 성분으로 가진다, 그 다음에 행렬의 성분의 모든 합, 그리고 그 합이 짝수, 이렇게 처음에는 경우의 수처럼 생겼다가 다시 행렬로 갔다가 다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이런 변형 문항으로서 학생들이 이 똑같은 문제는 풀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시험장에서 그냥 내 수학적 피지컬, 수학적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부교재의 숫자 변형 문제만 학습할 게 아니고, 물론 조건 변형과 발문 변형도 중요하지만 15, 16번과 같은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들은 부교재에 있는 문항 중에서 2개 이상의 개념을 융합하거나 또는 두 단원에 있는 개념을 융합하는 그런 문항도 출제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됩니다. 네, 앞서 문항 분석을 통한 총평을 다시 한번 내려드리면은, 올해 기조는 작년과는 다르게 킬러 문항의 감소, 그리고 대신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부교재 및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의 변형 문항이 아주 다수 출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부교재 변형 문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학습되어 있는지가 이번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당연히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교재와 그리고 투세문제 출제되는 모의고사 문항까지 빠짐없이 학습해야 객관식 최고난도 문항에 해당하는 15, 16, 17번을 시험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저희 전망은 우리 부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에 충실하면은 90점 이상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광여고 내신 수학시험의 특징으로는 근처의 다른 학교들과는 조금 다르게 외부 문항이나 자작 문항에 기대하기보다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문항에서 대부분 발췌된 문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맞춤 학습을 통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1등급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방심하지 않고 숫자 변형만으로 대비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조건 변형, 발문 변형, 융합 문항에 대해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학기 공통수학 2 시험을 위해서 여름방학에 준비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에 개학 후에 부교재를 학습하고 변형 문제를 학습하는 것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부교재에서 이렇게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구나를 알고 있으면은 방학 때 당연히 부교재에 있는 이 원본 문항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3주 동안, 즉 10회차 동안 올림푸스 유형편에 대해서 원본 문항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가 되면 개학하고 나서 8월부터 중간고사가 있기 전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이 원본 문항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들만 쏙쏙 빼거나, 아니면 이 원본 문항들의 숫자 변형, 조건 변형, 발문 변형,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단원 간의 융합 문항이나 여러 개념의 융합 문항을 연습해볼 시간이 충분히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가장 추천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물론 대수, 미적분에 대한 선행학습도 좋지만 먼저 2학기 내신 시험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 공통수학 2의 부교재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내일 한국사 시험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달려온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까지 시험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1학기 때 성적을 잘 받은 친구들은 여전히 2학기 때 성적을 잘 유지하길 바라고, 이번에 선생님한테 중간고사 시험을 연합반에서 공부하고 우리 은광여고 반으로 넘어와서 어제 시험 점수를 좀 조사해 봤더니 많게는 26점, 적게는 20점, 그리고 최소한 3.5점 이상 성적 향상된 학생들이 많은데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고, 여름방학 수업에 대해서 우리 은광여고 학교열반 어떻게 운영되는지, 날짜는 언제인지 그런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장준영 수학이나 여기 QR코드를 찍고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름방학 수업에서 뵙겠습니다.